주요 수출 중복 품목이요, 작년 기준으로 40개가 됩니다. 중국의 대아세안 제조업 투자가 계속해서 늘고 있다. 이 말은 우리나라와 경합이 돼서 큰 경쟁이 중국과 일어나고 있다. 그렇다면 중국이 어떻게 이렇게 수출 다변화를 성공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면, 특별한 경제 강의 머니특강. 안녕하세요, 주식초등학교 구독자 여러분. 저는 머니투데이 방송 염현석 기자입니다. 중국의 수출 다변화는요, 주로 아세안, 멕시코, 중동, 중남미, 아프리카 이렇게 5개 지역을 늘렸습니다. 자, 우리나라가 대부분 다 약한 곳들이죠. 그리고 기존 주력 시장이 중국 역시 미국, EU, 한일, 대만이었는데요, 많이 줄었습니다. 자, 숫자를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자, 중국의 수출 비중을 2019년부터 2023년까지 한번 봤습니다. 아세안 같은 경우에는요, 14%에서 16%까지 올라갔습니다. 한일, 대만 12%였던 게 11%로 줄었습니다. 북미는요, 20% 넘게 차지했던 북미 시장이 18.5%로 감소를 했습니다. 이 와중에 멕시코는 1.9%에서 2.4%로 증가를 했네요. 유럽 역시 20.6%에서 22.2%로 증가를 했는데, 좀 나눠서 봐야 됩니다. EU, 그러니까 EU 같은 경우가 14.6%에서 14.7%밖에 늘지 않았습니다. 거의 비슷하다라는 거죠, 수출이. 근데 유럽 수출은 20.6%에서 22.2%로 2%포인트 가까이 올랐어요. 0.1%포인트밖에 오르지 않았는데, EU는. 이 말은 EU가 아닌 다른 비EU 국가에 대한 수출이 굉장히 늘어났다라는 겁니다. 물론 EU 경제 공동체가 서유럽을 중심으로 유럽의 거의 대부분이라고 봐도 되지만, 나머지 나라들도 있잖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EU 수출이 거의 대부분의 유럽 수출인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다르다는 거죠. 이런 거를 보면 이런 수출 다변화는 조금 우리가 잘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중남미, 아프리카 같은 경우에도 3.3에서 4%로 조금 늘었는데요. 이런 걸 보면 우리가 해외 출장 같은 데 가보면 의외로 중국 자동차, 의외로 중국 핸드폰을 굉장히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최근에 좀 자주 갔던 곳 중에 하나, 이제 호주를 가보면요, 호주에 전기버스 시장이 있잖아요. 전기버스 대부분이 다 중국산입니다. 그런 거 보면 정말 세계 곳곳 어느 곳에서도 심심치 않게 중국산 제품들을 볼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가 주력으로 판매하고 있는 분야가 굉장히 많은 걸 또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국이 어떻게 이렇게 수출 다변화를 성공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면, 자, 우리가 수출을 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건 뭘까요? 어떻게 하면 수출을 단기간에 빡 늘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가 가격을 낮춘다라고 생각을 하면 좋잖아요. 근데 사실 수출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진출을 먼저 해야 됩니다. 자, 진출하는 게 굉장히 생각보다 힘들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그 수출을 하고자 하는 나라에 직접 투자를 하면 굉장히 진출이 쉬워지겠죠. 자, 그래서 직접 이렇게 투자를 하게 되면 수출 증대 효과가 통계학적으로 상당히 증명이 됐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나라가 얼마나 해외에 많은 투자를 하는지 한번 살펴보면 얼마나 수출 여력이 더 늘어날 건지도 한번 살펴볼 수 있다라고 하는데요. 원래 중국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에서 수출을 받는 입장이었잖아요. 투자를 받는 입장이었잖아요. 공장을 막 세워야 되니까. 이걸 이제 FDI라고 해서 외국인들이 투자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해외에 투자를 하는 것 같은 경우는 해외 직접 투자, ODI라고 하는데요. 이 숫자를 비교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 중국은 아직도 전 세계 최대의 FDI 국가입니다. 자, 2022년 기준으로요, 1891억 달러입니다. 투자를 받은 게요. 2015년부터 보면요, 그 숫자가 계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중국이란 이런 거대 시장과 거대 생산 시설에 전 세계에서 여러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얘기인 거죠. 자, 그러면 중국이 얼마나 투자를 할지 한번 보면 거의 전 세계 최대 투자국 중에 하나입니다. 2020년에는 1위를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해외에 투자한
나라 중 하나입니다. 특히 뭐 1대1로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투자 금액을 굉장히 높였었죠. 그래서 ODI나 이런 FDI 이렇게 쭉 보다 보면 굉장히 중국이 우상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여기서 살펴볼 게 투자를 할 때 인프라를 지어주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제조업을 투자하는 게 좋을까요? 공장을 지어주는 게 좋을까요? 그렇죠. 공장을 지어줘야 되겠죠. 그렇다면 여기에서 따로 공장만 한번 떼서 보더라도요, 그 숫자가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비중도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중국의 ODI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요, 2010년에 6.8%밖에 안 됐어요. 근데 2022년 기준으로 16.6%, 2배 넘게 올라갑니다. 특히 아세안 같은 경우에는 6.4%였습니다. 2010년 기준으로. 근데 2022년에는 그 비중이 11.4%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조업 한정으로만 봐도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중국의 대아세안 제조업 투자가 계속해서 늘고 있다. 이 말은 중국에서 아세안으로 수출도 굉장히 늘어나고 있고, 늘어나는 게 우리나라와 경합이 돼서 아세안에서 굉장히 큰 경쟁이 중국과 일어나고 있다라고 봐도 됩니다. 자, 그러면 중국이 이렇게 아세안에 대한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데, 자, 그럼 우리나라랑 비교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나라랑 중국이랑 ODI 자체를 비교를 해도요, 2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이게 2009년에 이미 역전이 됐어요. 그럼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가 정말 아세안에 대한 투자를 조금 일찍 시작했었잖아요. 그런데 15년까지 차이가 계속 줄어들면서 2015년에는 역전이 됩니다. 그래서 2022년 기준으로는요, 거의 2배 차이가 납니다. 이렇게 중국이 벌써 우리나라보다 투자가 훨씬 많아집니다. 자, 그러면 중국이 어느 나라, 아세안의 어느 나라에 많이 투자를 할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거의 베트남에 거의 몰빵이 돼 있잖아요. 근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요,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베트남, 이 순서대로 투자가 많습니다. 자, 우리가 아세안에서 아세안 경제의 핵심은 싱가포르라고 많은 기업인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왜 싱가포르일까요? 싱가포르에 가면 글로벌한 모든 기업인들의 정보가 다 모여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싱가포르에 무슨 공장을 막 지을까요? 아니죠. 바로 싱가포르에 그 자국 기업의 그런 아세안 헤드쿼터 뭐 이런 것들을 지어서 여기에서 다양한 제조업의 서비스업이라든지 이런 투자들이 많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아세안 하면 원래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의 싸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에 대한 비중이 높습니다. 그리고 베트남은 신흥 제조 기반 국가로 대한 투자가 있기 때문에 거의 이 순서대로 중국은 투자 비중이 높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거의 반대 순위입니다. 베트남이 가장 많고요. 뭐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뭐 이런 순서이죠. 이렇게 보면 당연히 이런 여러 공장이라든지 제조업 이런 거에 대한 중국의 투자가 많이 늘어나면 우리나라랑도 많은 경쟁이 되겠잖아요. 그러면 그 경쟁이 어디에서 일어날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중국이 어떤 품목을 아세안에 많이 수출을 하고 있는지만 보면 됩니다. 자, 중국 같은 경우에서 보면 1등이 반도체예요. 아세안에 되게 반도체를 수출을 많이 해요. 왜 반도체 수출을 많이 할까요? 아세안에 핸드폰 공장도 많고 전기차 공장도 되게 많아요. 중국이 세운. 근데 그런 거 만들려면 반도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중국에서 만든 반도체를 아세안 지역에 많이 수출을 합니다. 거의 한 400억 달러 정도의 수출고를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철강 제품. 모든 우리가 이런 제품을 만들 때 가장 기본으로 들어가는 게 철강 제품이잖아요. 이거 반도체 철강. 왠지 자동차, 뭐 여러 선박 되게 우리나라랑 많이 겹칠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 좀 들지 않나요? 자, 그리고 무선통신, 스마트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스마트폰 수출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상위 4개가 반도체, 철강, 무선, 석유 제품 이렇게 4개예요. 우리나라도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러면 수출이 둘 다 아세안 비중이 높다. 그리고 품목도 겹친다. 그러면 당연히 그 안에서 시장에서 경합 비중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제가 꾸준히 말씀드린 것처럼 투자 확대가 당연히 수출입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는데 여기에서 보면 보통 중국 같은 경우에
아세안 투자 잔액, 그러니까 투자를 했었을 때 남아있는 금액이 있잖아요. 이 남아있는 금액이 한 1% 정도 증가를 하면 수출이 한 0.2% 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수출이 조금씩 투자 금액이 조금씩 늘어나는 만큼 수출도 늘어나고, 그만큼 거기에서 만든 거를 우리나라 자국으로 가져오는 것 자체도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 이 말은 투자가 늘어나면 양 지역 간의 물동량이 굉장히 늘어남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중국이 아세안 시장에서 그러면 과연 얼마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지도 한번 봐보겠습니다. 작년 기준으로 보면 아세안 시장에 중국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요 24%나 됩니다. 그 아세안 주요 10개국의 전체 수입량 중에 24%가 중국산이에요. 그럼 우리나라는 얼마나 될까요? 7%입니다. 일본은요 6.9%입니다. 우리나라랑 일본이랑 합친 것보다 중국에서 더 많이 수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예전에도 차이가 많이 났었어요. 2014년 이때만 해도 중국 같은 경우가 비중이 17%였거든요. 그때 우리나라가 6.5%였고 일본이 9% 정도 됐습니다. 그때 우리나라랑 일본이 합치면 중국보다 많았었잖아요. 근데 이게 2018년, 그러니까 미중 무역 전쟁이 딱 발발했었을 때 중국이 20%를 처음 넘깁니다. 우리나라는 7.2, 일본은 8.7%가 됩니다. 이때부터 둘이 합쳐도 중국한테 못한 거죠. 이때부터 보면 수입이 계속해서 이렇게 늘어서 23%, 24% 이렇게 꾸준히 중국은 늘어나고 있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2020년에 7.6%, 2022년 7.6%로 가장 많은 수출을 했다가 작년에 7%로 많은 하락이 보였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요, 계속해서 줄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일본은 아세안에 원래 동남아 하면 일본이 다 잡고 있었잖아요. 과거에는 도요타다, 소니다 뭐 이렇게 다 잡고 있었었는데 그 비중이 진짜 앞자리가 2개나 바뀌었어요. 8에서 6으로. 그만큼 일본은 비중이 떨어져 가고 있고 중국은 급속도로 넓혀가고 있고 우리나라는 그 틈바구니에서 조금씩 넓혀가고 있다. 뭐 이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이렇기 때문일까요? 아마 주요 수출 중복 품목이요 작년 기준으로 40개가 됩니다. 꾸준히 이렇게 늘어나는 건데 2018년 32개가 40개까지 늘어났습니다. 반면 아세안 시장에서 한국과 일본은요 47개, 48개였던 그 중복 상품들이요 40개로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말은 개수 자체로는 한중, 한일이 비슷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데 하나는 줄어들고 있고 하나는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에 조금 주목을 해야 될 게 우리나라가 그만큼 글로벌 시장, 특히 아세안 시장에서 중국의 추격을 바짝 받고 있다라는 겁니다. 멕시코에서도 똑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멕시코 같은 경우에도요 수출 경합도가 2019년 한 0.308 정도 됐거든요. 그게 2023년에는요 0.352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특히 가장 많이 수출 경합이 되고 있는 게요 자동차, 반도체를 뺀 전기전자. 그러니까 우리나라 다 주력 수출품이 딱 모여 있는 거잖아요. 멕시코에서도 이렇게 중국의 거센 추격을 받고 있습니다.